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이의제기 문제 중에서 공법 제74번 이의제기서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면서 먼저 양해 말씀 드리는 것은 제가 아직 목 상태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서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양해 말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이의제기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과연 소유자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건축법령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고요. 이 첫 번째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소유자만 할 수 있는가는 아마도 제가 올려드린 판례가 그 제 이의제기서 이후에 나온 그 모 학원 선생님의 그 이의제기서 자료에서 판례가 너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건축법 제19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문항은 용도 변경에 관한 문제였고, 그리고 이 용도 변경 중에서 이 사망,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대한 문제였죠. 그리고 이 주체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자였는데, 이때 이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가 과연 소유자만 해야 되는 것인가 였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건축법상의 이 건축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건축법상의 건축주의 정의는 제2조에 나옵니다. 제2조 12호를 보면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를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자, 일단 이 건축법 제2조 12호에 나오는 정의에 건축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이고 이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스스로 공사를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소유에 대한 부분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 건축법 제79조를 보면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라고 해서 자, 이 건축주와 소유자를 구분하여 분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의 건축주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같은 사람, 무조건 같은 사람이어야 할 것 같지만 건축법에서는 법령상 명문 규정으로 꼭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이 이의제기의 가장 큰 핵심이죠. 건축물의 소유자, 이 소유자가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건축물의 건축주와 소유자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고 이 해당 규칙 제18조에서는 소유자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강조하고 있냐면 이 해당 규칙이 200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전부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 개정되기 이전에 해당 조항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었냐면 자, 그때 당시에는 제7조였습니다. 지금은 제18조고 그 당시에는 제7조였고 제목 또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이었어요. 자, 1항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그리고 이하 내용은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제출하여야 한다. 당시에는 건축주를 언급하기도 했었어요.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이라고 해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이후에 이 법률에 따라서 개정된 이후에는
건축주가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엄연하게 이 문제가 만약에 건축주 값이라고 했을 때 또 사실은 틀린 문항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꼭 그래서 제가 그때 정답이 되려면 건축물의 소유자인 갑이라고 표현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건축주 갑이어도 사실은 이의제기를 제기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해당 규칙에서는 이 건축주와 소유주를 확실히 분리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조항에서도 알 수 있어요. 제12조 3항에서도 이 건축물 대장의 생성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것에 따라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에게, 그리고 제26조에도 나오죠. 자, 39조 1항에 따른 등기 촉탁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확실히 소유자하고 건축주까지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대인의 문제도 뿐만 아니고 건축주였어도 확실히 문제가 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확실하게 판례를 가져왔어요. 자, 대법원 판례 1992년도 건축법 위반에 대한 사항이었고, 그때 어떤 내용이었냐면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가 건축으로 보는 용도 변경 행위에 있어서 건축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그러면 이때 약간 질문 중에 하나가 임차인이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냐 없냐도 핵심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때 판결 요지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도 용도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 해당한다. 그런데 소유자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자, 임차인도 용도 변경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용도 변경하는 이 건축주에 해당한다. 즉 소유자는 아니지만 임차하는 자도 임차인도 용도 변경 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이 해당 판례는 말하고 있죠. 자, 지금 그때 당시에 이 건축으로 보는 용도 변경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때 당시 건축법 제48조의 용도 변경이 있었고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하는 행위는 이 법에 따라서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과 비슷해요. 지금 다시 보면 자, 지금 현재 이 건축법 제2조에서 건축주란 이런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이것들을 다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이 86년도 당시에도 용도 변경은 건축물의 건축이었고 이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용도 변경 행위를 하는 임차인의 경우에도 당시에 건축주로 봤습니다. 즉 소유자가 아니어도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또 현재도 사실은 이 법령상에 정확히 명문화되어 있진 않지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74번 문항에서 이 갑의 법적 지위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이 용도 변경의 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주, 임차인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명시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가다반으로 발표했던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사항의 변경은 오로지 건축물의 소유자만 할 수 있어서 만약에 4번이 기재사항이 변경의 내용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꼭 건축물 소유자만 하는 행위가 아니었다면 사실 건축주, 뭐 건축물의 소유자, 갑 이런 표현 없었어도 됐을 뻔했어요. 그냥 갑이었어도 충분히 가다반이 최종 답안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가다반을 발표했던 이 4번의 내용이 기재사항의 변경에 관한 것이었고 그 부분은 소유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살펴봤던 내용처럼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갑의 지위가 확실히 소유자인 거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4번은 옳은 답이 아니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소유자만 할 수 있다에 대한 답은 소유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이 문제 표현이 건축물의 소유자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과연 건축 법령인가? 자, 여기는 가장 간단하게 답이 있었어요.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제가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건축법 제19조 용도 변경을 다시 들어가 보면 사망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에서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건축법에 보면 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클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바로 이 조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은 이 법률의 하위 법령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건축 법령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다시 풀어서 써드리면, 자, 이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것은 법률, 즉 건축법이죠. 하위 규범인 명령에 해당합니다. 명령에는 대통령령이 있고 총리령이 있고 부령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은 시행령이 되고 총리령은 시행규칙, 또 부령도 시행규칙이 많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앞에서 살펴봤던 이런 별도의 규칙들도 이 부령으로 다 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과 다 합해서 통상적으로 건축법령이라고 합쳐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도 당연히 건축법령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자, 이 갑은 분명히 건축물 소유자라는 표현이 쓰여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했던 근거가 여기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문항은 이의제기가 수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의제기 수용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마지막까지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겠습니다.